그러니까 구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입 안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입안을 쳐다봤을 때 이제 구강이라는 것이 있고요. 구인두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강암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흔히 목젖이라고 그러죠. 이게 연구개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천장이 딱딱한 부위가 이제 뭐 경구개고, 그 우리 목젖이 있는 부위가 이제 영구개인데, 그 영구개와 경구개를 그 경계로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흔히 편도 있는 쪽을 경계로 해서 그 앞쪽에 있는 그 구조물에서 생기는 모든 암을 사실 구강암이라고 하고요. 그 뒤쪽에서 생기는 암이 이제 구인두암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혀두 보면은 혀두 앞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구강으로 들어가고요. 혀뿌리 뒤쪽은 이제 그 구인두로 들어가는데, 그 다음에 그 우리 치아죠. 치아가 있는 그 우리 그 잇몸, 그 다음에 혀와 그 치아 사이에 있는 그 우리 이제 뭐 입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쪽, 그 다음에 이 이쪽에 모든 생기는 이런 구조물에 생기는 모든 암들이 사실 구강암에 속하게 됩니다. 사실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 그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저희가 그 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장 발견하기 쉽고 또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서 이제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그 혀에서 생기는 암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혀라는 게 이제 혀도 우리가 이제 혀를 내밀었을 때 그 혀 위쪽 하얗게 보이는 부위보다는 주로 이제 바깥쪽, 이 옆쪽에서 많이 생기는 게 이 암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주로 그 궤양이라든가 어떤 통증, 그로 인한 통증으로 이렇게 뭐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가끔가다 이제 좀 살짝은 좀 그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덩어리가 살짝은 좀 더 커서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출혈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통해서도 이제 오시는 부위가 많고요. 그나마 구강암은 다행인 거는 저희가 뭐 하루에 그래도 뭐 두세 차례 이상 양치질을 꼭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양치질을 하면 사실 입안을 보고 또 불편하면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실제로 이제 그런 발견이 빠르기 때문에 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인두와 구강암을 상당히 그 경계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 암의 어떤 특성이 되게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. 어떤 세포 타입이라든가 이런 건 같을 수는 있지만 주로 구인두 쪽에 생기는 암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암들은 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강암에 생기는 암은 그 주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.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뭐 저희들이 뭐 볼 때는 이제 술, 담배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큰데, 그래서 구강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술 치료 방법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. 보통 일반인들이라도 좀 관심만 있고 하면 항상 그 입안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꼭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닌 일반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가 사실 뭐 일반 내과라든가 일반 뭐 그 개업해서 뭐 이렇게 감기로 가더라도 사실 그 입안 쪽은 계속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비인후과 차원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전체 국민 대상으로 어떤 구강암 그 뭐 예방 아니면은 뭐 이런 홍보 캠페인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관찰하기 쉽고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항상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혓바늘만 조금만 놔도 입안은 되게 불편하잖아요.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조그만한 불편감이나 어떤 게 있을 때 자기 본인 스스로 이제 관찰을 하시고 또 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근처에 이비인후과에 가시는 뭐 그런 게 사실은 실질적인 진단, 뭐 조기 진단이자
뭐 예방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다릅니다. 흔히 얘기하는 병기의 문제겠죠.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병기가 예를 들어서 1, 2기 정도 이내에 크기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요.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자체적으로 그 아물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그 수술 이후에 공간적인 어떤 그 공간이 많이 비게 되면 저희가 다른 쪽에 있는 그 뭐 요즘에는 이쪽 그 근처에 있는 경부 쪽에 있는 어떤 근육이나 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쪽 공간을 메꿔주기도 하고, 또 만약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다리라든가 뭐 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근육과 어떤 그 밑에 있는 그 지방층과 그다음에 혈관을 이어주는 자유피판술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. 물론 그런 그 뭐 전체적인 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꼭 제거를 해야 될 아주 병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를 뭐 수술 이후에는 아물고 나선 다 하실 수가 있고요. 저희도 뭐 뭐 심지어는 저희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뭐 수술 당일날부터도 저희가 식사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물론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게 너무 발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술을 안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의 그 치료 효과가 좋은 암,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강암 같은 경우, 그리고 뭐 요즘에 후두암 같은 경우도 좀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암들은 사실은 예후가 좋은데 구강암이 사실 무서운 이유는요. 첫 번째는 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하기는 쉽습니다. 발견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 혀를 비롯한 이 구강 쪽은 우리가 보통은 오른쪽에 생기면은 뭐 임파선 전이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전이가 많이 되고요. 왼쪽에 있는 경우는 왼쪽으로 많이 전이가 되는 반면에 이 구강암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그 우리가 잠재적 전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단 암으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이 암의 진행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물론 수술이 많이 뭐 병원 선생님들마다 밀려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암보다도 빨리 수술을 잡아서 빠른 그 암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수술을 하라고 권고하는 게 이제 구강암이거든요.